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부인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부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제 뒷담화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심증이었으면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단톡방에서 직접 봤습니다. 동료의 컴퓨터에 단톡방이 켜져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제 이름이 있어서 눈이 가길래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야 할까요? 계속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앞에선 웃으며 저에게 대해주는 걸 보니 이 이중성에 소름이 돋고 손이 벌벌 떨립니다. 단톡방에서 저 욕할 땐 온갖 유튜브 문자를 쓰던데 쿨하게 넘어가고 싶어도 그 뒷담화의 욕설이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왜 이리 간악한 존재일까요? 제가 30대 후반인데 항상 사람들 대할 때마다 매년 놀랍니다. 왜 이리 인간이 무서울까요? 아, 물론 저도 남들 뒷담화는 합니다. 그래서 막상 그 사람들을 원망한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차라리 제 뒷담화는 제가 모르는 게 좋은데 괜히 판도라의 상자를 우연히 까게 되어 멘탈이 너무 흔들리네요.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단톡방에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까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된 거네. 근데 부인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내가 위로를 해드리기보다는 딱 잡아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인님은 직장 다니면서 직원들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안 나오도록 그 직원들한테 열과성에 다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 안 나오도록 우리가 일할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본의 아니게 약간의 트러블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이해하고 넘어가잖아, 맞죠?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부인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뒷담화는 그냥 조직 쌓이면 다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 나를 까는 사람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야야쌤님 선생님이니까 아시겠네. 이 선생님 쪽이 교육 쪽이 뒷담화의 끝판왕입니다. 선생님들은 안 할 것 같죠?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이라는 직업이 더 많이 할걸? 왜냐하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 별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서 막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네. 나름 체면이 있어가지고 겉으로는 얘기 안 하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잖아, 맞죠? 네.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거야. 겉으로 이제 좀 깔끔해 보이는 직업들이 뒤에 가면 더 구려요. 예, 정말로. 공직 사이가 뒷담화 심하잖아. 이 뒷담화 심한 조직도 보면 그런 거야. 겉으로 얘기하면 자기 어떤 이미지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 그런 직업들이 뒷담화가 심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내가 뒷담화를 하면 나 역시 뒷담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이게 안 돼요. 인간이라는 게 이게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남한테는 관대하지만 자기한테 엄격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려놓으면 탑재되어 있거든요. 부인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살면서 이게 그런 거야. 뭐 나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겠지. 나 까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뭐 나도 뭐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내가 나쁜 행동한 건 없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한번 딱 본 거야. 이게 그런 거야. 사람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겪는 거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그냥 여기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부인님이 만약에 그렇게 그거 가지고 얘기한다고 저 사람들이 안 할까요? 안 할까? 어. 부인님이 그 직장 동료한테 너 실망이다. 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놓고 단톡방 까놓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 동참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게 처음이겠어요 부인이? 한번 생각해봐. 이런 광경이 과연 처음일까? 내가 처음 확인했을 뿐이지 이미 오래전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본 게 처음일 뿐이지 이미 자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짓입니다. 이게 쌓이고 이제 자주 했던 게 어느 순간 님이 우연찮게 봤는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할까요? 안 할까?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단톡방이 모든 사람도 습득시킬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오히려 그걸 하셔야 돼. 부인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직장 동료는 믿고 기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단지 같은 회사에서 일을 같이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싸우면 본인만 힘들어져. 이걸 가지고 골고 넘어지면 괜히 방귀 낀 놈이 속는다 이런 얘기 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통 부인님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부인님이. 그래도 그 직원을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에이, 저 직원은 안 그러겠지. 나랑 그래도 같이 일도 오래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같이 얼굴 본 시간이 얼만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직장 오래 다니고 하면 자꾸 보면 정들다는 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래도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겠지. 적어도 내 흉을 보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흉을 제일 잘 봐. 왜냐면 가까이기 때문에 약점 더 잘 알거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채찍근을 조심하라고. 직장인 아니면 뭐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란 말 있죠.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가장 옆에 있기 때문에 내 약점도 잘 알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하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제일 많이 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 많은 단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나의 평소 습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님만 깠을까요? 부인이 혼자만 깠을까? 돌아가면서 다 까요. 그냥 그 단톡방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다 깝니다. 네. 근데 생각해봐. 난 까이는 것 자체가 막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그 단톡방을 보면서 어떤 생각 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지들끼리 참 신나게 논다. 지들 똑같으면서. 이런 생각까지입니다. 오히려 난 이런 생각 가져요. 역시 인간은 참 간사해. 저기 참여 안 한다고 지들끼리 까고. 어차피 지들도 없으면 그 중에 한 명 또 저격해서 깔 거 아니야. 에이구, 나이만 먹었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 친구끼리도 까는 세상인데. 직장 동료는 더 많이 까겠죠. 나는 있잖아요. 오히려 오래 다닐수록 직장 같이 다니는 동료들한테 뭐 동료애나 뭐 정 같은 거 안 느꼈으면 좋겠어. 어차피 직장에서 둘 중에 하면 나가면 끝이에요. 안 볼 사람이야.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붕어형 매정합니다. 아니, 그래도 같이 일하는 그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저 친구랑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같이 나누고 집 와서 다 하는데요? 알면 어떡하라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안 그래요? 나가면 뭐 볼 것 같습니까? 볼 일 별로 없어. 거의 안 보지, 여러분. 왜냐하면 나간 입장에서 연락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먼저 나간 사람한테 손을 벌리기도 그렇고. 안 그래요? 그래서 부인이 그냥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그냥 군상들이 다 그렇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이십시오. 분명히 님 말고 다른 사람도 깠을 겁니다. 장담하는데. 그래서 회사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그 회사 사람들한테 뭔가 부탁이나 뭐 도움 같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도와주지도 마시고요. 네. 어차피 그 사람들은요, 그 모임에 있는 사람은 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 깠을 거예요. 분명히 깠을 겁니다. 님만 깐 게 아니에요, 부인이. 근데 요거로 얘기할게요. 배신감이 컸다고 했는데, 그러면 님은 그 사람들한테 배신할 만한 행동을 안 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감이 컸다고 하는 건데. 역지사지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인이 또 나쁘게 말하면 배신감이 컸다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도 분명히 남을 깠어. 남을 깠다는 행동을 누군가 들었을 때 그 사람도 배신감이 컸다는 생각을 하겠지.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돼요. 배신감이고 뭐고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뒷담화 게 왜 배신감이죠? 우리가 보통 배신했다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 뭔가 크나큰 손해를 안겨다 준 사람. 나를 등쳐먹었다거나 내 여친을 뺏어갔다거나 보통 이런 걸 배신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냥 뒷담화하면 들킨 것만으로 배신감이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님이 좀 너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걸 봐가지고 어, 좀 분이 상하고 억울할 수는 있는데 배신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얘기할까요? 그 사람들이 님을 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님을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요것도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님을 깠다고 해서 평소에 님을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 본 것도 아닙니다. 꼭 안 좋게 봐야만 까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까는 거야. 어떤 이유는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보면 회사 단톡방 이런 거 보면 일 잘하는 사람도 까고 평소에 착한 사람도 까고 선비질 한다고 까고 일 잘하면 지 혼자 열심히 한다고 까고 윗사람한테 칭찬받으면 윗사람들한테 칭찬받는다고 까고 맞잖아요 여러분. 그냥 자기들 다수가 마음에 안 들면 다 까잖아. 잘생기면 잘생겼다고 까고 이쁘면 이쁘다고 까고 진급했으면 진급했다고 까고 이게 회사 아닙니까 여러분? 꼭 나쁘게 보여야만 깝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이라는 게 꼭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흠결을 자를 만한 요소가 있어야만 깝니까? 아니에요. 회사라는 게 그냥 그런 거야. 이 사람이 그냥 결혼 일찍 하면 까고 예, 진짜로 장가 일찍 가면 까고 시집 일찍 가면 까고 나보다 키가 좀 더 크면 까고 꼭 내가 뭐 잘못해야만 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뭔가 분하고 마음에 안 들면 까는 거야 뭉쳐가지고. 그렇지 않나 여러분?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까였다고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자란 사람 그게 아니에요. 모자라지 않고 내가 잘못이 없어도 깐다니까요. 회사라는 곳은 회사에서 까는 것도 보면 인격적으로 나쁜 사람을 까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뭐 그런 거예요. 야 정말 이번에 승진했다며. 아씨 뭐 짱나네. 나이도 이 새끼가 먼저 승진을 해? 뭐 이런 거 깐다니까 여러분. 야 정말 이번에 뭐 결혼한다고 하던데? 언제?
다음 달에. 오씨, 형님 했는데 형님 직접 결혼한다고 미친 새끼네. 그러니까요. 가면서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막 깐다니까. 나 이런 거 실제 들었다니까. 아니, 결혼 일찍 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거야. 그러면 눈치 봐면서 결혼해야 돼요? 다 밀어야 돼? 응? 그래서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거예요, 부인이. 그러니까 회사란 조직은 잘하든 못하든 그냥 까는 거예요. 내가 잘해도 깔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보통 내가 뒷담화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잘못한 게 없어도 까일 수 있는 것이 이런 조직 사회입니다. 예. 그냥 저 사람 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럼 까는 거야. 저 사람 출신 성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까는 거예요. 공장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예. 아니 생각해요 부인님. 저 사람들한테 님이 실수한 게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없잖아.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저 사람들 입장에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까는 거예요. 왜 윗사람들 까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윗사람이 잘못한 게 없잖아. 근데도 까잖아요. 그게 조직사회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공무원 사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공무원 사회 더 심해.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경우이잖아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출신 성분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경찰은 순경 공채가 있고 경위 같은 경우 경찰대가 있고 경찰 간부 후보생이 있어. 그러면 순경 출신들은요 이 경찰대나 간부 후보생 까요. 야 이 자식들 지들 좀 엘리트라고 졸라 깝치네 이래 깐다니까. 군대에서 안 그럴 것 같아. 군대에서도 생각해봐. 어? 육사 출신이라고 하면 안 깔 것 같아? 깝니다 여러분. 육사라고 졸라 존나 각 잡고 맨날 훈련시키고 존나 내세우네 하면서 군대에서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냐고. 못할 짓 했냐고요. 훈련 군대에서 훈련 빡세게 시키면 빡세게 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근데도 까잖아. FM대로 FM대로 한다고 까고. 여러분 한번 사병 시절 한번 생각해보세요. 군생활 까먹었습니까? 어떻게 까먹습니까? 그렇게 개고생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 이게 부인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야. 야야생님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직사회가 사실 굉장히 병폐가 심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직사회 자체가 오히려 착하면 더 힘들어요. 착하고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나라 조직사회가 문제가 많구나. 그냥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수가 뭉쳐가지고 까일 수 있구나. 그렇다고 내가 저기에 뭐 발끈하거나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뭔가 바꿀 필요는 없는 거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또 부인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먹잇감 대상으로 내가 까겠죠. 이게 부인님이 겪는 직장 문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 문화에 다 있어. 뭐 삼성은 안 그럴 것 같아. 삼성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데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에 일말의 기대조차 가지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부인님은 그런 거예요. 이 배신감 느꼈다고 얘기하는 게, 저 사람은 나한테 안 그러겠지. 나하고 그래 같이 지냈으니까. 저만 내 편을 평소에, 잘 들어줄 거야. 나하고 같이 월급 받던 시간이 얼만데. 근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뒷담화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거 기대를 가지지 마세요. 제 직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원래 조직 사이는 원래 그런 거구나. 뭐 지금 했다고 해서 다음엔 안 그럴 것 같냐고. 다음엔 더 심하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까세요. 아니 나 계속 까시라고.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쓰구려야 됩니까? 내가 뭐 회사에 뭐 눈을 범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왜 주눅 들어야 됩니까? 난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닐 텐데.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생각할 때. 뒷담화 까면 더 당당하게 나가면 돼요. 깔면 깔아. 어, 어. 맛있게 까세요. 상관없습니다. 나 열심히 할 거거든요. 예. 더 당당하게 나가시면 돼요. 어. 그리고 계속 뒷담화를 계속 오랜 시간 깐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자존감 약하다는 거야. 그게 오히려 불쌍해 보이거든요. 뒷담화 하는 방에 계속 가가지고 자꾸 숟가락 먹고 하잖아. 그럼 지들끼리 모자라 보여. 그럼 나중에 하다가 자기들도 빠져나가.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님. 앞으로도 그냥 평소랑 똑같이 하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뭐 누가 뒷담화 간다. 그래? 근데 뭐 나 잘못한 거 없잖아. 깔려면 깔아 그래. 그 사람도 뭐 언제는 안 그랬냐? 어?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겠어? 내가 거기에 왜 기분 상해하고 배신감 느끼고 그래? 어차피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사연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직장 동료에게 정의상의 감정을 절대 느끼지 마세요. 직장 동료는 그냥 있잖아요. 그냥 같은 회사에서 일을 같이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기대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면 실망이 큽니다. 인간은 절대 기대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특히 직장 동료는 말이죠. 어차피 둘 중에 나가면 끝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마인드를 머릿속에 딱 탑재하면 누가 까든 말든 신경 안 쓰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뒷담화 같은데 시달리지 마시고요. 거기에 내 감정을 쏟아붓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고민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니세요.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